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치수기 방법과 스케치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새 문서, 부품 실행하고 정면도에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 원점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원점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작업 환경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작업 환경 설정을 할 때에는 도구, 응용 프로그램 옵션, 스케치에서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마다 원점이 보이도록 이 옵션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지금부터 치수를 기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치수 기입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치수 클릭, 점과 점을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 클릭, 그리고 거리값 50. 인벤터로 형상을 스케치를 할 때에는 이렇게 형상을 먼저 그려놓고 치수로 이렇게 형상을 잡아가면 돼요. 이번에는 선과 선을 클릭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선과 선의 간격 30, 엔터. 그 다음 26페이지 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원, 오른쪽에도 원. 그 다음 치수, 원 클릭,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직선 클릭. 그럼 선과 원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위치 15. 그 다음 선과 그리고 이 원의 4분점 근처를 가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돼요. 잘 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바뀌죠.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원의 4분점으로부터의 위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10.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위치, 원의 4분점은 여기 0도, 90도, 180도, 270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여기에 근처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4분점 위치에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과 원을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럼 원과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20. 그리고 원 클릭, 그 다음 임의의 지점 클릭, 원의 크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7, 엔터. 또 원 클릭, 이번에는 8, 10, 엔터. 원 클릭, 그 다음 선 클릭,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때 선형 지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름 형태의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25. 이쪽 지점과 이쪽 지점의 거리가 25인 지점을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27페이지 직선과 중심점 호를 그리도록 할게요. 중심점 호, 중심 클릭, 선의 임의의 지점 클릭, 그리고 클릭, 직선 클릭, 클릭. 이렇게 호와 직선을 그려주시고요. 치수, 선과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도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각도 45, 엔터. 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치수, 이 위쪽에 있는 선을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렬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에 대한 길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
네,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원이나 직선 아무거나 그려주시고요. 치수를 기입을 할 때에는 네, 이렇게 이 창을 보시면 D식 각 치수마다 고유의 링크라고 할게요. 고유의 링크, 고유의 주소들이 있어요. 이런 치수를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치수에 해당되는 그 주소가 들어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치수와 동일한 값으로 객체의 크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치수 클릭하고 엔터. 그렇다면 이 치수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이 치수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객체의 크기 또한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을 스케치를 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직선과 원은 지워주시고요. 지금 이 스케치를 잘 보시면 스케치가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스케치가 보라색, 거의 검은색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러한 스케치의 상태를 스케치의 완전 상태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속이 된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일 때에는 이런 끝점을 드래그를 했을 때 형상이 뒤틀리거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반면에 제가 이 치수들을 한번 지워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선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끝점을 한번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형상이 뒤틀리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불완전하다라고 해서 스케치의 불완전 상태라고 해요. 28페이지를 잘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꼭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객체를 그려서 형상을 만들게 되면 이 형상에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불완전 상태의 스케치로 작성을 하게 되면 제품에는 무조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설계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스케치는 이러한 완전 상태의 스케치로 작성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이 완전 상태로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상태는 이제 오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치수를 하나 더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류가 나게 돼요. 치수를 중복으로 기입을 하거나 초과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오류 상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류 상태로 스케치를 작성할 경우 내가 원하는, 작업자가 원하는 형상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항상 이렇게 완전 상태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교재 28페이지의 하단부 스케치의 오류 상태의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재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크게 스케치 오류 상태의 원인은 이 두 가지가 주예요. 예를 들어서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직선 F8번을 눌러보면 이 직선은 지금 현재 수평으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케치를 수직으로 바꾸려고 해요.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치수를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한 번 더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치수가 있는데 치수가 중복이 될 때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 오류 상태의 원인은 구속 조건이 충돌을 하거나 또는 치수가 중복으로 작성이 되거나
크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스케치의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점 주의하셔서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